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상업용 위성기술 회사죠. AST 스페이스 모바일, AST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그 야심찬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금융 분석 자료나 기술 보고서 또 국방 뉴스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통신 지원 뭐 이 정도가 아니라 ASTS만의 그 독특한 기술이 이 거대한 국방 프로젝트의 어떤 핵심적인 요구사항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ASTS의 접근 방식이 독특하잖아요. 일반 스마트폰하고 바로 위성에서 통신하는 그런 우주 기반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 골든돔의 목표하고 어쩌면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구체적인 지점들을 한번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골든돔 계획부터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이게 뭔가요? 네,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아시죠? 거기서 좀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아, 네네.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그런 첨단 미사일들, 뭐 예를 들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같은 거요. 위협적이죠. 네, 그런 위협에 대응하려고 만드는 다층 방어 시스템 구상입니다. 대상은 뭐 중국, 러시아 같은 경쟁국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이란 같은 국가들의 위협까지 다 염두에 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산이나 기간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로는 예산이 약 1,750억 달러. 와, 1,750억 달러요? 네, 그리고 3년 내에 본인 임기 끝날 때쯤 2029년으로 예상되죠. 그때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예요. 3년 안에요. 굉장히 빠듯한데요. 그렇죠. 핵심은 우주 공간에 센서랑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거고요. 프로젝트 책임자는 마이클 게틀린 우주군 대장이라고 합니다. 정말 뭐랄까 야심찬 목표죠. 네, 정말 야심차네요. 그렇다면 이런 거대 프로젝트에 ASTS는 도대체 어떤 기술로 기여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핵심 기술이 뭐죠? 이 회사의 핵심은 그 적외도 LEO 위성에 있는 아주 거대한 위상 배열 안테나입니다. 거대 안테나요. 네. 이걸 이용해서 지상에 뭐 기지국 없어도 스마트폰하고 바로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하늘 위의 기지국 같은 개념이에요. 아, 하늘 위의 기지국. 재밌는 표현이네요. 바로 그 점이 독특한 거죠. 전 세계 어디든 커버가 가능하고요. 또 AT&T나 버라이즌, 보다폰 같은 통신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도매로 사업을 하는 모델이에요. 통신사들과 협력하는군요. 네. 그리고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 투자도 받았고 텍사스에 공장이 있어서 부품 설계부터 생산까지 직접 다 하는 그런 수직 통합 역량도 갖췄습니다. 최근에는 자체 서비스하려고 리가드 스펙트럼 확보도 추진 중이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제일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ASTS 기술이 구체적으로 골든돔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건지 자료에 나온 가능성들을 좀 더 자세히 보죠. 보니까 그 큰 안테나가 단순히 통신용이 아니라 골든돔의 눈 역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럴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대형 위상 배열 안테나가 단순히 지상 신호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미사일 추적 센서를 아예 통합해버리거나 아니면 관련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중계하는 프레콤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중계 역할도요? 네. 그리고 그 넓은 시야각 58도 플러스 마이너스 롤도 정밀 추적에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요. 또 저지연 광대역 통신 능력은 당연히 골든돔의 복잡한 지휘 통계 시스템의 필수적인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뒷받침할 수 있겠죠. 이미 국방 쪽이랑 일한 경험도 있더라고요. DIU나 STA 계약 같은 거요. 아, 그 점이 중요합니다. 미 국방부 혁신부의 하이브리드 우주 아키텍처 구상에 2천만 달러 계약을 했고요. 2천만 달러? 네, 그리고 우주개발청 SDA하고도 4,3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이미 맺었어요. 이건 ASTS 기술이 실제 국방 요구사항하고 접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골든돔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성 생산 능력도 중요해요. 월 6기씩 만들 수 있고 최종 250기 배치 계획인데 이게 골든돔이 혹시 필요로 할 수도 있는 대규모 위성망, 뭐 센서가 400에서 1000기, 요격체 200기 이렇게 추정되는데 이런 규모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확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죠. 통신 외에 다른 센서, 예를 들어 뭐 미사일 발사 탐지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성 플랫폼 자체에다가 뭐 적외선 센서나 열 감지 센서 같은 걸 추가로 달아서요. 미사일 발사할 때 나오는 그 열을 빨리 감지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조기 경보 같은 거군요. 그렇죠. 또 그 위성끼리 레이저로 통신하는 기술 OSL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쓰면 데이터 전송 속도나 보안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 빠른 빔 전환 능력하고 합쳐지면 미사일이 제일 취약한 단계, 그러니까 발사 초기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하는 데 필요한 표적 정보를 아주 신속하게 중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쪽 인사들 방문 얘기도 있던데요. 네, FCC 위원장이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같은 좀 높은 사람들이 돈사를 방문했다는 사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정부가 이미 비슷한 기술의 ASTS 위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 이런 것들이 뭔가 전력적인 연관성을 좀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내에서 만들고 또 수직 통합이라는 게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도 이점이 크겠네요. 특히 골든돔처럼 좀 급하게 추진되는 프로젝트에는요. 그렇습니다. 2026년까지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골든돔이. 네, 상당히 급하죠. 네, 그 시급성을 생각하면 미국 내 생산을 통해서 빨리 배치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중요한 장점일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아직은 잠재적인 연결 가능성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겠죠. 스페이스X 같은 다른 경쟁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맞아요. 다른 강력한 후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골든돔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야심차서 그 목표 3년 내 1,750억 달러하고 미 의회 예산처가 추산한 비용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아, 비용 차이가 큰가요? 네, 12호는 우주 기반 요소만 해도 20년간 5,420억 달러가 들 거라고 봤어요. 이 간극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ASTS 기술이 군사적인 요구사항, 특히 뭐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이라든지 보안 기준 같은 걸 완벽하게 충족시키려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저희는 일단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그 스마트폰하고 직접 통신하는 독특한 위성 기술, 그리고 이미 국방 분야와 계약한 경험, 또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골든돔 같은 차세대 국방 프로젝트에 어쩌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아주 흥미로운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업 우주 기술이 국가 안보와 어떻게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사일 방어 문제를 넘어서요. 앞으로 이런 상업적인 우주 기술과 국가 안보의 결합이 전 세계 통신 환경을 물론이고 어쩌면 감시나 정찰의 영역까지 어떻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될까요? 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